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 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선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 3년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 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기현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맡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재판들은 모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할 때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특정 재판부를 배제한 채 무작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위한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사법부 밖에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란 사건 무작위 배당 후보 재판부를 추리려고 인사이동 가능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더니 14개 재판부 중 10여 곳이 빠지게 되자 결국 4곳만 배제했습니다. 회의에선 더 주관적인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 예규의 부패 사건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예규를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가 사후에 기준을 만들게 되는 문제로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배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재판을 안 맡으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이유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대하며 인용한 보고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 협의 내용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자율적 협의도 어려워질 수 있어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내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당시 대검차장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이틀 뒤인 12월 8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7일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재판은 돌연 일반 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 식품, 보건 분야 전문인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들이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직위원 재판부에 지정 배당되면서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도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 사건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